UAM 뉴스 브리핑입니다. AAM, UAM, 드론 공유 서비스 관련 전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 이슈 분석, 한 대의 칼럼을 담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등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UAM 뉴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 1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AM 전담팀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나사, 교통안전국, 항공안전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AAM은 미래 항공교통이나 선진 항공교통으로 번역 표기할 수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을 도시뿐 아니라 지방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고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기존 네트워크와 도시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단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UAM 및 AAM을 본격화하는 시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eVTOL 주요 개발사인 위스크의 온전한 소유주가 되기 위해 키티호크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미 위스크가 보잉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계신 구독자도 계실 텐데요. 위스크는 초기 보잉과 키티호크 간 합작 투자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보잉의 자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위스크는 보잉의 온전한 자회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보잉은 작년에도 위스크에 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위스크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행보를 주목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기간 중 UAM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요. 탑승 요금은 프랑스 파리의 택시 요금 2배 수준 110유로, 우리 돈 약 16만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예상 UAM 항공기 기종은 볼로콥터사의 볼로시티이고요.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이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콥터사는 스위스 에비에이션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MRO 소프트웨어를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콥터사의 독점 디지털 운영체제인 볼로 IQ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고 싶네요. 닐리움이 새로운 주문으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엠브레어 자회사 2부 관련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2부가 축소 모델로 eVTOL 풍동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는 2026년 EIS 예정입니다. 더불어 2부가 UAM 교통관리 체계인 UATM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2부는 이를 위해 모기업 엠브레어의 전문 협력사와 협력하는데요. eVTOL 대신 헬리콥터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고 하네요. 미국 항공안전청 FAA 정장대행 빌리 날런이 아처에 합류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최근 발언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UAM 관련 발언은 인상적이었지만 다양한 드론 서비스, 특히 드론 배달 서비스 핵심 이슈인 비가시권 비행에 명확한 규칙 제정 기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마침 현지 언론에 배달 드론 관련 부정적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연이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드론업은 물류 창고에서 고객의 집 앞까지 의류,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은 물품을 드론 배달하고 있는데요. 월마트의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제 수행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상당수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해고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저조한 드론 배달 실적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글 관계사 윙, 배달 드론 업계 유명 스타트업 짚라인 대비 아마존의 실적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CNBC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글 관계사 윙, 배달 드론 업계 유명 스타트업 짚라인이 초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배달 드론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윙은 호주, 짚라인은 아프리카에서 몇 년간 충분한 실적을 쌓은 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스뉴스 기사입니다. 아마존, 월마트, 구글, UPS, 페덱스, 우버, DHL 등이 앞다퉈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드론 배달 서비스에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무관하게 배달 속도를 한결 높일 수 있겠지만 역으로 드론 배달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수백 수천 대의 드론이 하늘을 비행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 확산 시 우려되는 단점 첫 번째는 소음 이슈입니다. 향후 수백 대의 드론이 주택가를 비행할 경우 소음 이슈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음 이슈는 저도 한번 정리하려는 이슈인데요. 조만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작동 책임 이슈입니다. 최신 기술도 가끔은 오작동을 일으키곤 하죠. 혹시라도 드론 오작동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을 넘어서는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배달 이슈입니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라면 상대적으로 드론 배달이 수월하겠지만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 배달할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고요. 비가시권 비행 이슈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폭스뉴스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드론 배달 서비스 관련 현 시점 고객에게 배달 물품을 최종 전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 관계사 윙, 월마트, 짚라인 등등등 주로 해외에서 서비스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배달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테더, 낙하산, 도크, 떨어뜨림. 테더는 드론이 배달 박스와 줄을 연결해서 수령 장소에 박스를 내리는 방법이고요. 2022년 기준 가장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도크는 수령 장소마다 별도의 설비를 제작한 후 지정된 장소에 설비에 배송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배송이 가능하고요. 양방향 물류나 배터리 교체, 충전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도심의 아파트나 고층 건물 배송 관련 주목할 만한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국내 UAM 관련 주요 기사입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및 원문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